장원이 돈 많이. 다음 주부터는 생명과학을 진행할 겁니다. 생명과학 책이 선생님 다음 주에 한번 놀면 안 돼요? 그래 좋다 오빠. 디오고 좋다. 야 동원아 동이야 동원아. 야 6억 가지고 뭘 그러냐 이거 나 나만 피파 사요. 적은 이유가 20억짜리 6억으로 떨어져서 그래. 자, 일단은 뭐 시간 계획 와서 노는 계획은 없고요. 7진에서 5진 됐어. 다음 주에 생명과학 책이 필요한데 사요. 쌤이 주문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올 수도 있습니다. 뭐가 더 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는 게 더 쌀 거예요. 쌤은 10%밖에 할인 못 받거든요. 친구한테 받는 거 되나요?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아싸 그럼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다 준비해 오는 걸로. 그러니까 저번에도 다 그렇게 했거든. 생명과학 똑같은 ESC 생명과학을 준비해 오면 색깔 됩니다. 아닌가? 핑크색 아니고 핑크색 색깔이 마지막 장이 나오거든. 핑크네. 넌 옹콕. 레모네이드를 못 마셨어. 그러네요. 약간 핑크색, 약간 붉은색 도네요. 이거 너무 사원입니다. 핑크다. 유전자다. 먼저 유전산호. 자, 3번에 아까 진자운동과 포물선 운동 잠깐 볼게요. 진자운동. 자, 실판 봐봐. 진자운동이 얘입니다.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진자운동이에요. 얘를 진자라 불러. 진자. 자, 그럼 얘를 A 위치까지 내가 자, 원래 기본 위치는 여기 이 녀석인데 얘를 쭉 당겨서 여기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얘는 낮은 곳에 있는 녀석을 내가 높은 곳으로 올린 거잖아. 문제. 이 녀석은 현재 내가 잡고 있어. 현재 무슨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걸까요? 위치 에너지. 정답. 위치 나이스. 에너지 갖고 있는 거야. 손을 딱 넣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 붕 갈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 5점으로 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에서 O로 가는 동안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전환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반대로 5점을 지나면 멈추나요? 아니야. 계속 가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5에서 B로 가는 동안 N은 무슨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를. 정답!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말을 안 한 것 뿐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서로 전환되고 있는데 여기서 마찬가지야. 공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다면 모든 A점, B점, O점 모든 점에서 무슨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야. 포물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서 약간 비스듬하게 탕 던져 올립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데 속력이 빨라지나요? 중력이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기니까 던진 그 순간이 제일 빠르고 올라가면서 점점 느려질 겁니다. 맞나요? 그리고 더 빨라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중력 가장 가속도. 최고점을 지난 순간부터 다시 쭉 빨라질 거 아니야? 이런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올라갈 때 여기 A점 여기서는 속력이 가장 빠르니까 위치 에너지는 없죠. 무슨 에너지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근데 올라가면서 이 운동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위치 에너지가 B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동안에는 위치 에너지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가운데 여기를 B점이라고 한다. B점에서 잘 들어. B점에서 이 물체의 속력은 0일까요? 0이 아닙니다. 0이라면 만약에 0이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멈춰요. 뿡 멈추죠. 그래서 이렇게 퉁 떨어집니다. 앞으로 가지 않겠죠. 그치? 0이 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야. 자, 붕 가다가 아주 약간의 오른쪽 방향의 속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오른쪽 방향의 이 속력을 수평 방향의 속력이라 불러주는데 중요한 건 포물선 운동의 정점에서 속력이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만약에 속력이 0이라면 맞아 이렇게 퉁 떨어질 거 아니야? 포물선 운동을 하지 못하겠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마찬가지 포물선 운동에서도 각 점, A점, B점, C점 각 점에서 무슨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가 전환되는 거 보여줄게요. 다음 장. 에너지가 서로서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야. 역학적 에너지. 뭔가 터빈이 막 돌아가면서 전기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막 변하면서 전기 만드는 거니까 전기를 만들 때는 무슨 에너지로 만드는 거다?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적인 부분에서. 자, 이 전기를 가지고는 전열기를 이용하면 전기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열을 내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고요.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비대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이건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전동기를 돌려가지고 이 선풍기 같은 것 또는 세탁기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죠? 돌아가는 것들을 돌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 에너지를 약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하면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전기 자동차, 수소차 같은 것들도 돌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 비대 에너지,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이 서로서로 뭐 할 수 있다? 변환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전환되는지는 차차 배울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너지는 끊임없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생님한테는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고 있다? 계속해서 먹었던 화학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와 또는 열 에너지로 계속 나가고 있죠? 그죠? 나가고 있는 겁니다. 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과 다리를, 눈을 움직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그죠? 전기 에너지를 자꾸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변환시키고 있네요. 자, 그렇게 에너지는 서로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은 잠깐만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쌤이 100줄만큼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리 에너지로 20줄만큼을 썼습니다. 열 에너지로 얼마를 썼을까요? 80. 정답 80이면 어떻게 알았죠? 10마이너스. 100을 먹었다면 100을 다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80은 열 에너지로 썼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에너지의 총량은 결국 보존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이 20줄이 소리 에너지라면 나머지는 80은 열 에너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전기를 발생하는 건 아까 잠깐 소개를 했던 부분이고요. 자, 다음 장 넘겨서 바로 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예입니다. 전기밥솥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만드는 거고요. 텔레비전은 전기 에너지를 소리 에너지랑 빛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야. 열도 약간 나긴 하는데 좀 많이 열이 안 나긴 합니다.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그죠? 운동이 뭐야? 다른 말로 이게 운동 에너지라고 써있지만 다른 말로는 역학적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고요. 배터리는요. 배터리 충전하는 건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해. 배터리 충전하는 거. 배터리라는 물질 속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하는 겁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 전기요 이러면 안 돼요. 배터리를 충전하는 건 전기를 화학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고 그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게 우리 이 핸드폰이 그 화학 에너지, 배터리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그 전기를 빛 에너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 전력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네요. 소비 전력. 마지막입니다. 6번, 7번 소비 전력. 자, 이 녀석 봐봐. 이 녀석 이름이 뭐예요? 열난류. 열난로? 난로? 전기 난로. 그죠? 전기를 이용한 난로죠. 이 전기 난로에 뭐라고 써있냐면 220V 440W라고 써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220V는 뭐야?
220V에 연결해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요 돼지코 전기 있잖아. 이게 다 220V다. 알고 있나요? 220V예요. 220V. 우리나라에 공급되는 전기는,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는 220V가 공급이 됩니다. 우리나라 220V인데 전 세계적으로 다 220을 쓸까 안 쓸까? 일본 일본, 미국은 몇 볼트 쓰는 줄 알아요? 400 아니에요. 더 낮아요. 110V를 써요. 그럼 220이 높은 거야? 110이 높은 거야? 220이 높은 거야. 어떤 게 더 안전할까? 110이 안전해요. 우리나라는 안전하진 못해. 하지만 효율적입니다. 더 많이 죽어요. 효율한 게 있어. 가치관의 차이인데 우리는 빠르게 좀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기 위해서 220을 채택한 거야. 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들은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110V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200V 하면 돼요? 200V를 써도 되는데 330V. 아무튼 이 전압이 높을수록 좀 더 위험하다라는 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열기구는 우리나라 거니까 어디 연결해라? 220V에 연결해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정격 전압. 이 정격 딱 맞는 전압이보다 전압이 정격 전압을 이 전기기구에 딱 맞는 전압을 정격 전압이라고 그래요. 220V에 연결했을 때 라는 뜻이야. 얘는 440W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해 라는 뜻이에요. 그걸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이 뭐냐면 전력이란 자, 단위 시간당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모하는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래서 1초 동안에 440W는 뭐냐면 440W란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무려 440J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 440W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볼게. 다이소에 가서 전구를 살 거야. 전구가 20W라고 써있는 전구가 있고요. 40W라고 써있는 전구가 있습니다. 어떤 전구가 위에 걸 A 전구, 밑에 걸 B 전구라고 한다면 두 전구 중에 어떤 게 더 전기를 많이 먹을까요? 밑에 게 전기를 더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전기를 사용해서 무슨 에너지로 지금 전환시키는 거지? 얘가 전구니까 빛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잖아.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두 전구 중에 어떤 전구가 더 밝을까요? 밑에 전구가 더 밝은 겁니다. 엄마가 전구 좀 사오래. 어디 쓸 건데? 우리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있을 거야. 거실에 쓸 거야. 그럼 밝아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밝게 좋겠죠. 공부방에 쓸 거야. 그럴 때는 이런 거 사오면 됩니다. 아빠 전구 사오래요. 근데 어디 쓸 거야? 내 창고에 쓸 거래. 창고 좀 어두컴컴한 창고에 쓸 거라면 약간 이런 거 사오면 되겠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사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와트라는 개념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쓰느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전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전기를 얼마나 쓰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력 중에서도 소비 전력을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기 기구가 얼마만큼의 전기를 소비하는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책에 소비 전력 나와 있죠. 밑줄 그어볼까요? 전기 기구가 1초 동안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 와트라고 불러줍니다. 소비 전력 와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와트라는 표현을 딱 보면은 440W 우와 얘보다 11배나 많은 전기를 쓰네? 라고 보면 돼요. 우와 얘는 그러면 전기요금 되게 많이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와트가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일반 에어컨 같은 경우는 2000W 정도를 차지합니다. 에어컨. 선풍기는 쌤이 알기로 40W 정도를 차지해요. 40W, 2000W. 그죠? 1초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가 엄청 차이나죠.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W당 얼마예요? 이게 표가 있는데 쌤이 외우지 못하고 100W가 아니라 걔는 킬로와트. 1kW당 300원인가?
300원 이런 식으로 책정돼 킬로와트는 있어요. 뭐예요? 킬로와트는 1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아니다. 1000와트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1kW라고 표현해요. 그래 에어컨 2초만 아니죠.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2초가 아니라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게 2000와트가 2kW잖아요. 이 1000이라는 뜻이 킬로잖아. 킬로. 우리 1000m가 1kg죠. 똑같아요. 2000와트가 2kW니까 2kW짜리를 1시간 동안 사용하면 2kWh만큼의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킬로와트시간 1시간 300원이네요. 아니죠. 1시간 600원이죠. 이 표대로라면. 근데 쌤이 지금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건 아닐 거야? 아닐 거고요. 아니죠? 더 많을 겁니다. 1kW가 100kW인가? 아니다. 0.1인가? 아무튼 그래요. 이거 정확히 알려줄게요. 중요한 건 킬로와트가 있고요. 킬로와트가 킬로와트시가 있습니다. 킬로와트시가 있는데 이거 봐봐. 이 전기기구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440줄이잖아. 그럼 이 전기기구를 한 달 동안 사용했을 때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1초가 이만큼이니까 계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단위로 바꾼 게 킬로와트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000와트짜리 에어컨을 갖다가 하루 동안 사용했다. 그럼 하루가 24시간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4시를 곱해서 와트시라는 개념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력량, 그래서 맨 밑에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 소모하는 전기에너지 양으로 단위는 와트시를 쓴다. 초로 하지 않고 시간 개념으로 시간의 단위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초로 계산하면 너무 많아요. 1시간이 몇 초야? 3600초죠. 그죠? 3600초로 계산하면 너무 단위가 커지니까 단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시간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게 와트시라는 개념이구나 라는 거고요. 와트시도 너무 크면 이걸 킬로로 바꿔서 킬로와트시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면 되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뭘 하냐면 여기다가 오메 법칙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초 동안에 얘가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가 전력이잖아. 보세요. 일단 전력은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전기 에너지를 구해요. 전기 에너지. 시간은 t잖아. TT약분 됩니다.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만 하면 전력을 구할 수 있어요. 전력을 영어로 파워, P라고 표현합니다. 자, 일단 소개만 할게요.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VI로 구합니다. 그럼 봐봐. 얘가 220V가 V거든요. V입니다. 그러면 전력이 얘는 440W라는 전력을 갖고 있는 녀석이 220V에 걸면 전류값이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2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답이 뭐다? 2A의 전류가 흐르겠네 라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 220V 440W라는 요게 써있으면은 우리는 1초 동안 440줄의 전기를 쓰겠구만! 이것도 알 수 있지만 이 자식 이 안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겠구만! 2A의 전류가 흐르겠구만! 이런 것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왼쪽에 여기 나와 있어요. 왼쪽에 여기 흐르는 전류값이 얼마냐? 좀 지워볼게. 전류값이 얼마냐? 그러면 전류값은 전압분의 전력으로 가는데 어떻게 구한 거냐면 이겁니다. 이게 전력이고요. 얘가 전압이잖아. 이렇게 된다며 이때 전류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구한다? I만 남기고 넘기면 V분의 P로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값을 구해내기 때문에 V가 220V고 전력이 440W니까 전류는 얼마? 2A다라고 구해낸 겁니다. 자, 이게 써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저항도 구하래. 갑자기 저항. 이 전열기에 저항을 구해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저항을 구해라. 이 저항 어떻게 구하지?
아직 낯설 거예요. 전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 일단 구경만 할게요.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ohm의 법칙에 따라서 R은 I분의 V로 구하거든요. I분의 V. 근데 방금 I를 구했죠? I가 몇 암페어야? 2암페어가 흐른다는 걸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한 거야. 그러면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는 거고 전압은 처음에 줬잖아. 220에 연결하라고. 220V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10ohm이라고 하는 저항값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0ohm의 저항이다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기구를 통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전기기구를 보면 이게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율 등급이다. 에너지 소비 등급을 포함해서 다 써 있습니다. 뭐 써 있는 거 없을까? 냉장고 보고 올까요? 저기 에어컨이 있잖아요, 가요? 에어컨 보이나? 여기 있어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노란색이에요. 진짜. 보일 것 같아. 잠깐만 사진 찍어서 나는 키가 커서 보이는 어디 있는데요? 사진을 찍어서 보자. 백명씩. 사진 찍어서. 21인. 이야, 160이라. 나와. 사진 찍어서. 이거야 여기서 하고 있어. 그래서 나보다 키 작잖아. 오른쪽에 큰 거는 여기 있으면, 선생님 여기 있으면. 그거 있어. 여기 있는데요? 저기. 저기 있다. 1등 너무 1등급이야. 오늘 1등급이야. 3등급이야. 아니야, 나 3등급이야. 삼성이야. 뭐야. 1등급이야. 잘 먹을게. 나도 앉으면 돼요, 지금. 괜찮아. 소장원. 괜찮아. 한 개씩 빼먹어. 왜나. 이거 뭐야? 2,800W다. 좋아하는 거. 좋아하냐? 네가 가진 게 네가 가진 게 자, 좋아하자. 방금 자료 수집을 했어요. 예를 들어볼게. 앉으세요. 안 끝냈어. 아저씨. 에어컨을 봤더니 2,800W라고 써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건 220V에 2,800W가 되겠죠. 똑같은 거. 그러면 얘는 1초에, 첫 번째 정보입니다. 1초에 얼마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2,800J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걸.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1초에 2,800J의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에어컨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전류는 I는 아까 어떻게 했죠? I는 V분의 P를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왜 전력 공식이 V 곱하기 I니까 I를 구하는 방법은 V분의 P. V는 220V에 걸 거고요. 전력이 2,800W니까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2,400이면 정답 1200 1,200이에요? 그런 거예요? 00 아니죠. 100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280 나누기 22 6 2 3 한 써봅시다. 13 암페어 정도가 흐르네요. 13 암페어. 꽤 많은 전류가 흐르죠. 얘가 아까 2암페어의 전류가 흘렀다면 얘가 2A의 전류가 흘렀다면은 얘는 13A의 전류가 흐르니까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저 에어컨의 저항도 한번 구해볼게요. 저항을 구하려면 R은 I분의 V를 구하는 거잖아. I 값이 방금 13A라고 했다면은 V 값에다가 220V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220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은 정답 1. 예? 15 나와요? 220이니까 9 아니야. 좀 안 나오죠. 5 6 38 7 7 나와요. 3 21 6 나오겠네. 16 정도 그럼 약 16인가요? 그렇죠? 16오hm 정도가 나오겠네요. 16오hm 정도가 이 녀석의 저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격 전압이라는 값과 소비 전력이라는 값을 알고 있다면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운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을 겁니다. 어려울 텐데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까지도 이런 방법으로 구해낼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고마워요. 다이나믹한 수업을 하게 해줘서. 자, 우리 개념하기 퀴즈 풀어볼게요.
해봅시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잘 잤니? 개념왕 퀴즈 푸는 시간. 오줌 법칙. 어려운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뭐